우리가 무심코 감자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신경세포는 우리가 감자와 함께 먹은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감자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감자보다 더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선택한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자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감자보다 더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감자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감자 샐러드입니다. 감자를 먹는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바로 설탕을 넣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물론 감자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보다 더 좋은 탄수화물 음식은 맞습니다. 특히 저항성 전분 효과를 극대화시켜 드시는 경우에는 혈당 관리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가 좋다고 해서 설탕을 안심하고 넣어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감자가 설탕을 중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감자 샐러드는 샌드위치나 빵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와 설탕을 함께 드시면 간에 중성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안 좋습니다. 간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이 내장 비만을 불러오게 됩니다. 지방간과 내장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탕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지방간과 내장 비만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이제는 감자와 설탕이 만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는 사실 건강을 위해 마음껏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적당량 드셔야 되고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자보다 훨씬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감자에는 매우 좋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건강 유튜버 분들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자보다는 계란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위해 굳이 감자를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좋다고 추천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자를 드시는 것보다는 감자와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보다는 계란만 섭취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자가 아무리 저항성 전분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고탄수화물 음식인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똑같이 혈당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실체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탄수화물 음식을 줄여야
감자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감자보다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식약처 통계 기준 감자 100g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겨우 2g입니다. 탄수화물은 15g입니다. 달걀 100g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12.9g입니다. 감자보다 6배가 더 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 감자를 먹어야 할까요? 계란을 먹어야 할까요? 뭘 먹어야 근육이 튼튼해질까요? 감자가 아니라 계란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계란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식단을 관리해야 된다면, 그 목적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년 건강을 위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자가 아니라 계란을 많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감자 음식은 감자전입니다. 감자전 정말 맛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 감자전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자전은 왜 치매 예방에 안 좋을까요? 감자전을 만들 때 보통 전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감자가 좋은 음식이 되려면 양 조절이 중요하고 함께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자전은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술안주로 먹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분까지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면 감자는 더 고탄수화물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전을 굽기 위해서는 오메가6 성분이 많은 기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전분 사용으로 혈당도 더 높아지고 오메가6 기름 사용으로 염증까지 늘어난다면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도 꼭 감자전을 드셔야 된다면 간식과 술안주로는 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식도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고탄수화물 간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은 진작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술은 뇌가 줄어들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높은 인슐린 저항성도 뇌가 줄어들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자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등푸른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감자를 먹으면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을 예방하고 개선해 줄 수 있다고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바로 양질의 무기질 섭취 때문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은 무기질 밸런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혈관 건강과 염증 관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많아지니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혈관이 좁아지니 혈류 흐름이 둔탁해지고 다리에 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염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음식이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따로 오메가3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자연식품으로 많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가속시키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오메가6는 우리가 많이 먹고 오메가3는 적게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진 생선과 해산물은 몸에 좋지 않다고 잘못된 의학상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선택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해산물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치매 예방과 혈관 건강에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감자 음식은 감자조림입니다. 감자조림은 우리가 반찬으로 많이 만들어 먹었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 감자조림 역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조림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음식입니다. 간장 감자조림, 매콤 감자조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자조림을 만드실 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뿐만 아니라 물엿과 올리고당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게 만들려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반찬이 있으니 밥도 더 맛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맛있는 반찬은 밥을 더 많이 먹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자조림이라는 반찬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식단 구성 자체가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고혈당 상태로 만드는 최악의 식습관입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맛이 없죠. 이렇게 우리는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조림 같은 반찬을 줄이시고 피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건강하시더라도 고혈당 상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독소는 우리 몸에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입니다. 뇌가 늙어가는 것이 치매입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것이 치매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자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파프리카와 고추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감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폭탄 채소이죠. 결론적으로 비타민C를 먹으려고 감자를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감자를 드시는 데에는 종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좋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식약처 통계 기준 감자 100g에는 10.5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110.6mg이 들어있습니다. 10배가 넘습니다. 고추는 72mg입니다. 우리가 항산화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인가요? 아니면 파프리카와 고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자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감자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식단 구성과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감자 음식은 감자 수제비입니다. 수제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인데요. 생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기가 막힌 고추장 수제비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음식 중에서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바로 감자 수제비입니다. 밀가루 음식과 감자가 함께 만나는 것은 혈당이 폭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만드는 음식입니다. 즉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맛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죠. 이런 음식은 정말 아껴서 가끔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들은 제가 예전 영상들을 통해 무조건 끊으셔야 될 음식이라고 설명드릴 정도로 치매 예방에 안 좋다고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밀가루와 감자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와 감자를 활용해서 만드는 카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음식이 만나게 되면 혈당 폭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혈당은 만성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에 걸리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당을 예방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자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마그네슘 섭취 때문에 감자를 챙겨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우리가 이왕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챙겨 먹어야 한다면 감자보다는 시금치가 훨씬 좋습니다. 식약처 통계 기준 감자에는 100g당 2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는 77mg이 들어있습니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 성분을 챙겨 먹어야 된다면 감자가 아니라 시금치를 챙겨 드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도 시금치가 훨씬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금치가 우리 몸에 훨씬 좋은 슈퍼푸드라는 것이죠. 문제는 감자보다 시금치가 맛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맛을 배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고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누군가 외쳐드리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해드리지 않는다면 더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은 아니지만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이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이 나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아프면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고 우리 이웃이 아프면 우리 사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하루를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감자 음식은 감자 튀김입니다. 튀김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사실 다 알고 계시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핵심 부분만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수분을 제외하고 식이섬유를 포함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주요 성분입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함께 튀기거나 굽는 고온 조리 방식으로 요리하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당독소 때문에 튀김이 우리 몸에 너무 안 좋습니다. 당독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최악의 물질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이 당독소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투입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당독소는 우리 몸속 곳곳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악화되는 것이죠. 만성염증이 악화되니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더 안 좋아집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수체에 바람을 불어넣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급속도로 노화되고 각종 질병에 걸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조리 방법을 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감자튀김 역시 아끼고 아껴서 최소한으로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자 대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5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다시 만날 감자입니다. 감자는 건강하신 분이 드시기에는 훌륭한 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비만, 지방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음식이 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음식입니다. 훌륭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젊은 청년층을 제외한다면 소수가 아닌 다수가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신 분들을 초점으로 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점으로 삼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는 지금 당장 챙겨 먹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충분히 개선하고 난 뒤에 먹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자 대신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일부러 고혈당 위험이 있는 감자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에게 감자는 다시 만날 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지방과 같은 생활 습관병을 모두 이겨내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감자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걱정하며 먹는, 조심해서 먹는 감자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감자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고구마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치매가 싹 사라지고 암세포 C를 말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만성염증을 개선하여 암세포 성장을 막아주는 최고의 항암 음식입니다. 심지어 특정 채소와 함께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신경세포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치매 예방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구마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고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마의 핵심 효능 3가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세포를 때려잡고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고구마 음식 3가지와 오히려 암과 치매를 가속시킬 수 있는 최악의 고구마 음식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핵심 효능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산화 효능입니다.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죠. 핵심은 고구마가 이런 성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만 먹으면 항산화 슈퍼푸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들은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세포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암세포라는 돌연변이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양파처럼 고구마도 우리 몸의 그을음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구마는 암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채소입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인슐린 저항성 개선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구마는 고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고구마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생으로 껍질째 드신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여전히 주의해서 섭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증후군 질환이 없으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고구마는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C,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이 매우 풍부한 항산화 음식입니다. 이 성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 몸의 염증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 발생한 염증들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함께 개선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보약으로 드신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은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호르몬의 민감도까지 개선해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성분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마는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와 클로로겐산 성분이 장내 유익균들이 풍성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됩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좋습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고구마는 혈관 건강에도 너무 좋은 음식인데요. 특히 혈압 조절에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혈압 예방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로로겐산 성분은 혈관 속의 중성지방을 녹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고구마가 혈관 건강에도 충분히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구마의 효능을 종합해보면 결국 고구마의 핵심 효능은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즉 중성지방, 염증, 활성산소 같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그름들을 제거해주는 항산화 효능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아쉽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만들어 먹는 고구마 음식은 이런 장점과 효능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가 항산화 효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보약으로 먹는 방법을 찾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구마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구마의 항산화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고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은 고구마의 항산화 기능을 의미 없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과 고구마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고구마를 보약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보약으로 먹는 첫 번째 방법은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즉 샐러드 채소로 먹기입니다. 특히 사과, 파프리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먹는 고구마는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염증과 독소 배출인데요. 장에 쌓여있는 염증과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장 건강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를 생으로 껍질째 먹게 되면 장 건강에 너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와 클로로겐산이 장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로는 완전한 염증 해결과 독소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로 고구마의 장 소화를 돕고 파프리카의 비타민C 폭탄으로 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무가당 요거트로 유산균을 장에 보충해준다면 장 건강에 보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드신다면 장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양파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수많은 독소들이 우리 혈관으로 세포로 심지어 뇌에까지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들이 암과 치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은 혈관 건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다지는 것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두면 우리 몸의 염증 수준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장 건강을 통해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인슐린 민감도도 좋아집니다. 이와 반대로 장이 무너지면 혈관 건강이 무너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음식이 바로 고구마 샐러드입니다. 물론 더 다양한 채소들로 조합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항산화 성분과 유산균을 더욱 풍성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샐러드는 반찬이 아닙니다. 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밥 없이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족하신 경우에는 전체적인 양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암세포도 때려잡고 치매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약으로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쌈채소로 먹기입니다. 생고구마를 채로 썰어
각종 쌈채소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치매와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뇌세포 미토콘드리아의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데요. 인슐린 저항성과 고탄수화물 식사로 미토콘드리아는 말 그대로 염증 폭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활성산소 폭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듭니다. 에너지 공장이 줄어드니 뇌세포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겠죠. 결국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우리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고구마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고구마는 항산화 성분 폭탄 채소입니다. 비타민 C,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이라는 세 가지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채소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성분들이 양파의 퀘르세틴처럼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냐는 여부입니다. 즉 뇌에서 직접 사용될 수 있냐는 것이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필요한 논문들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구마로도 뇌신경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탄수화물 식습관으로 인한 우리의 염증 상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염증 폭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마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 노력과 함께 충분한 항산화 성분 섭취가 뒷받침된다면 적극적인 치매 예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쌈채소라는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쌈채소를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필수 쌈채소는 깻잎입니다. 깻잎은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채소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깻잎은 우리가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채소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위주의 음식들입니다. 이에 비해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은 굉장히 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 때문에 염증 폭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이죠. 이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채소가 바로 깻잎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가장 저렴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깻잎은 매일 먹고 즐겨 먹고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깻잎을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고구마의 항산화 효능이 더욱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로 염증을 줄여주고 깻잎으로 염증을 함께 줄여준다면 그 효과는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깻잎과 함께 먹는 고구마 쌈채소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여러 쌈채소들과 함께 드신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기호에 맞게 함께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 쌈채소 역시 밥과 함께 드시는 쌈채소보다는 돼지고기나 계란과 함께 드시는 쌈채소를 추천드립니다. 탄수화물을 줄여야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줄어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보약으로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식사로 먹기입니다. 앞서 추천드린 두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밥 대신 먹는 고구마였습니다. 그만큼 고구마는 고탄수화물 음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게 된다면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보약으로 먹는 핵심 원리는 우리 몸의 그을음인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이런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생으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고 염증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는 보약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고구마를 간식으로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고구마는 사실상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보약으로 드시려면 간식보다는 식사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간식으로 먹는 고구마는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조리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생고구마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삶은 고구마이고 그 다음이 구운 고구마입니다. 대사증후군이신 경우에는 구운 고구마는 절대 식사로 금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생으로 먹는 고구마가 맛도 없고 즐겨 먹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약으로 먹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조금씩 쌓여진다면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올 생각조차 못할 겁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에 그름을 제거해주는 음식과 함께 생으로 식사로 먹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몸에 그름을 많이 만드는 음식과 고구마를 함께 먹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그 대표적인 음식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구마 케이크와 고구마 피자 같은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은 생일 때, 행사 때 가끔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자주 즐겨 먹는 간식 음식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고구마 케이크나 고구마 피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몸에 좋은 고구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에 좋을 거라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합리화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많이 섭취하신다면 절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똑같이 혈당을 올리고 염증이 늘어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이 합리화가 단순히 이런 간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에 좋은 채소가 많이 들어가고 치매에 좋은 계란이 들어가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합리화 때문에 건강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단을 잘 살펴보시면 음식에 대한 합리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늘빵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늘빵을 생각해보면 왠지 건강에 좋은 느낌이 드시죠? 우리는 건강에 좋은 재료가 이름에 들어가면 좋은 요리로 인식합니다. 고구마 케이크와 고구마 피자를 건강에 좋은 케이크이고 건강에 좋은 피자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이 합리화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먹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 때, 행사 때에는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먹겠습니까? 이런 날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나 습관처럼 자주 무의식적으로 드시는 음식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에 대한 합리화를 줄여 나가야 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우리 몸에 그름을 많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는다면 오히려 그름이 많아집니다. 둘 다 고탄수화물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리화를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합리화가 줄어들수록 암세포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매가 오다가도 도망갈 겁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고구마로 만든 마탕입니다. 마탕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마탕은 고구마를 튀겨서 만드는 튀김 음식입니다. 마탕은 설탕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을 사용해서 튀긴다는 것도 안 좋습니다. 설탕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극도로 높아지고 오메가6 기름 섭취로 염증이 늘어나고 고탄수화물 고구마 섭취로 혈당까지 높아지니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음식은 최악의 음식입니다. 가끔이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년에 한두 번 먹는 음식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 설탕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방어선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습관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결국 평생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 절제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잘 절제해서 드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탕과 오메가6 성분 위주의 기름은 우리가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오메가6 기름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와 염증이라는 그름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줄이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고 되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 100번 챙겨 먹는 것보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염증 유발 음식을 줄이는 것이 100배 더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마탕 같은 음식은 꼭 줄여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식입니다. 고구마를 과식하시면 혈당 폭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를 과식하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쪄서 먹고 구워서 먹기 때문입니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먹으면 양도 얼마 안 되죠. 금세 없어집니다. 그리고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혈액이 얼마나 당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 혈액이 얼마나 달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액이 달아진다는 표현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찜찜하시죠? 네, 맞습니다. 과식이 우리 혈액을 달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혈액이 달아지면 우리 온몸에 염증이 폭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 AGE, 즉 당독소는 우리 혈액이 달아지면 달아질수록 더 많이 생기는 독소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이자 노화와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우리 건강을 망치는 원흉입니다. 설령 당뇨나 지방간 같은 대사증후군이 아니시더라도 평소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이러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소 때문에 우리 뇌세포가 죽고 암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극도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고구마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과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과식을 줄이면 줄일수록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우리 몸의 그름을 청소해주는 음식입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는 우리 건강에 너무나 유익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고탄수화물 음식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각종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는 쉽습니다.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 가공식품과 함께 먹는 고구마는 그리고 과식하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없습니다. 쪄서 드셔도 좋고 구워 드셔도 좋습니다. 대신 식사 형태로 절제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시고 만성염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구운 고구마는 피하시고 되도록 껍질째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 항산화 효능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양파편을 추천드리고 세포 보호라는 측면에서 암과 치매를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지난 계란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